안녕하세요. AI 겸임교수 이중보입니다. 제가 GPT-5에 대해서 와 미쳤다 이거 진짜 좋다 라고 영상을 바로 올렸었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그 말에 동의해 주시는 분도 계셨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많이 계셨어요. 이거 지금 많은 분들에게 욕먹고 있는데 왜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느냐, 성능 너무 안 좋다, 혹은 이제 오픈AI가 GPT-5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나는 제미나이로 넘어갈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댓글을 써주셨던 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GPT-5가 나오고 나서 불만을 토로를 했고, 이전에 GPT-4.5가 훨씬 더 낫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또 GPT-5가 최고의 지금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열심히 지금 GPT-5 사용하고 있는데 성능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똑같은 모델을 두고 두 가지의 의견이 이렇게 좋다, 완전 나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서로 이렇게 나오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GPT-5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GPT-5에서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레거시 모델 보기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프로 버전과 플러스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만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레거시 모델을 사용을 하면 프로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있었던 모든 모델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플러스 사용자분들은 GPT-4.5를 이렇게 사용해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 레딧에서 요 AMA라고 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 레딧에서 GPT-5에 대한 AMA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기 샘 알트만도 나오고 여러 오픈AI 직원분들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들을 이렇게 쭉 해줬는데요. 여기에 일단은 한국어로 해서 보면은 대부분 많이 나왔던 의견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댓글에 작성해 주셨던 것처럼 이전보다 모델 성능이 더 안 좋아진 것 같다, 나는 GPT-4.5가 훨씬 더 좋다, 아니면 5.3가 더 좋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5.4를 다시 가져다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서 샘 알트만이 답변을 했습니다. 4.5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샘 알트만이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이런 걸 남겨뒀습니다. 지금 출시를 했는데 플러스 사용자 같은 경우는 GPT-5의 리밋을 2배로 늘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플러스 사용자는 4 모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하는데,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면서 정말 이 4를 많이 사용할 건가를 보고 GPT-5로 그냥 통합을 시킬 것인지 레거시 모델도 제공을 할 것인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나와 있는 얘기가, 그 GPT-5가 앞으로 더 똑똑해질 건데 지금 현재 자동 전환 기능이 고장이 나서 잘 작동하지 않아서 훨씬 더 품질이 안 좋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일단 이 GPT-5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4.5 시리즈 비추론 모델과 5.1, 5.3, 5.4로 대변되는 추론 모델, 요 두 가지가 이렇게 크게 보면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하나로 다 묶어서 GPT-5로 나왔습니다. 이 GPT-5는 에이전트 형식으로 작동이 되게 돼 있고요. 자동으로 프롬프트에 따라서 모델들을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GPT-5입니다. 실은 거기에서 좀 더 이 GPT-5의 어떤 매력이라든지 성능이 훨씬 더 기존의 것보다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프롬프트에 따라서 모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라우터입니다. 근데 이제 GPT-5 같은 경우는 미니멀과 로우, 미디엄, 하이 요 4개의 리즈닝 모드를 지원을 하고요. 작업 난이도나 중요도에 따라서 토큰 사용량과 연상량을 최대 23배까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듯이 기존에는 GPT-4.5에서 시작을 해서 내가 이 모델들을 선택을 해서 5.3까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5.3나 이런 거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어떤 모델에 대해서 특징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내가 이 모델들을 이럴 때 사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잘 아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또 한쪽에는 모델 선택 안 하고 그냥 GPT-4.5만 사용하시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근데 요번에는 이제 GPT-5로 변경이 되면서 이 프롬프트에 따라서 이 라우팅을 어느 쪽의 모델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GPT-5의 하이 리즈닝 모델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성능이 좋게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 GPT-5 미니멀로 성능이 되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것과 비슷하거나 좀 더 안 좋게 느껴질 수가 있던 거죠. 특히나 이 O3나 O4 같은 추론 모델을 사용하시던 분들은 GPT-5만 사용하셨을 때에는 성능이 현저히 낮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써봤는데 성능이 굉장히 좋은데,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케이스였죠. 근데 반대로 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은 나는 성능이 너무 안 좋았는데, 예전보다 안 좋았는데 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케이스에 속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점수별로 봤을 때 이 GPT-5 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여태까지 나와 있는 모든 모델들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맛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GPT-5 미니멀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기존보다 성능이 현저히 낮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PT-5는 무료 사용자, 플러스 사용자, 프로 사용자 모두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플러스 사용자나 프로 사용자 같은 경우는 Thinking 모드라든지 프로 모드를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무료 사용자는 그냥 GPT-5 모델밖에 선택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롬프트에 특별히 요청하지 않으면은 프롬프트에 따라서 제일 안 좋은 모델만 작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료 사용자들은 차라리 이런 성능을 가져올 수 있을 바에는 여기 제미나이 2.5 프로 같은 거 이제 뭐 이벤트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록 같은 경우도 이제 무료 사용자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록 4라든지 제미나이 2.5 프로 같은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로드도 성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 외에도 여기 딥식도 있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델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챗GPT를 좀 더 잘 써보겠다, GPT-5에 대해서 잘 써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GPT-5 같은 경우는요, GPT-4.5보다 환각률이 26%나 낮습니다. 그리고 1개 이상의 주요 오류가 포함된 응답은 44%나 낮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AI한테 바라는 게 할루시네이션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나마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는 획기적으로 할루시네이션을 줄인 모델이 바로 GPT-5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성능이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GPT-5 Thinking은 O3보다 환각률이 65%나 낮습니다. 1개 이상의 주요 오류가 포함된 응답은 78%나 낮습니다. 거의 80%의 환각을 줄인, 할루시네이션을 줄인 모델이 GPT-5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환각률을 굉장히 낮춰줬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벤치마크의 모든 예시들은 2명 이상의 의사에게 검증을 받았고, 헬스 부분에 있어서 성능이 이전 모델보다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는데, GPT-4.5는 빵점이었어요. 심지어 여기에 빵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GPT-5는 46.2점이에요. 너무나 큰 차이죠. 그리고 안정성 분야에서도 GPT-5 Thinking은 O3 대비 실패율이 8배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샘 알트만은 트위팅을 한 번 더 하게 되는데요. 이 트윗에서는 GPT-4.5에서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일부 기능이 GPT-5가 대부분의 측면에서 더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GPT-4.5를 선호하는지, 선호도에 대해서 과소평가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거는 성능의 차이가 아니라 GPT-4.5를 사용하셨던 분들에게는 GPT-5가 생소한 거죠. 그래서 이 선호도의 차이에 의해서 이 GPT-5가 되면서 4.5를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GPT-5 제외하고 다 없애버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살려주겠다. 대신 이제 무료 사용자들한테는 GPT-4.5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플러스 사용자나 프로 사용자가 GPT-4.5를 훨씬 더 GPT-5보다 많이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 그 선호도에 따라서 무료 사용자한테 다시 4.5를 풀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용자들은 GPT-4.5와 GPT-5의 상대적 강점에 대해서 매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은 다 생각이 너무 다르다. 이모티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논리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따뜻함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각각에게 다 맞춤형으로 제공해 줬으면 좋겠지만 실은 GPT-5가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러 가지 모델이 너무 난잡하게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GPT-5 하나로 다 해결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한 건데, 그 모든 사람의 니즈를 AI가 딱딱딱 맞춰주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라는 거를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 GPT-5 출시를 완료하고 이제 안정화하는 데 집중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별로 맞춤형 기능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 모든 게 결국에는 돈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최적화와 추가 용량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용량 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돈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긴 할 텐데,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앞으로 다른 AI들도 이런 통합 모델이 나올 겁니다. 오픈 AI가 챗GPT에서 GPT-5로 먼저 이거를 시동을 걸었고, 이미 그로4도 그로5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GPT-5의 통합 기능에 만족을 못하면 이 클로드나 제미나이나 그록이나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양극화가 이루어질 거고요. GPT-5에 최적화되어서 자신의 개인의 생산성을 최대로 끌어올릴 거냐, 그냥 기존 모델들을 사용하면서 전체적인 평균 생산성이 올라가느냐, 요 두 가지에서 양극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픈AI 쪽에서는 빠르게 이 프롬프트 가이드에 대해서 이 cookbook.openai.com에서 요거를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 가이드를 여기서 좀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 다 API 관련한 거고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어서 이런 식으로 GPT-5는 구성이 되어 있고 프롬프트를 남겨야 되는구나를 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쿡북에 나온 거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GPT-5를 어떻게 하면 프롬프트를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팁들을 좀 이야기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이제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O1의 프롬프트 구조가 따로 있었죠. 그래서 목표, 반환, 형식, 경고, 컨텍스트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O1에서 이제 추론 모델이니까 훨씬 더 답을 잘해준다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O3 프로로 넘어가면서 이런 MCP라든지 기타 도구들을 호출하는 것까지 같이 넣어주면은 더 잘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이 GPT-5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면서 여기에 내부 검색, 웹 검색, 코드 인터프리터, 액션, 그리고 이런 것들, 이런 도구들에 대해서 이거를 사용할 건지, 어떤 거를 사용해서 할 건지에 대해서 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면 훨씬 더 GPT-5를 잘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GPT-5의 시스템 프롬프트가 해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GPT-5의 시스템 프롬프트를 제가 전체를 넣고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 프롬프트에 대해서 좀 프롬프팅을 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여기 보면은 필요한 맥락을 한 번에 패키지로 줍니다. 목적, 대상, 톤, 길이, 형식, 제한, 이런 것들을 바로 한 번에 넣어주는 건데, 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들이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훨씬 더 GPT-5에서는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출물 포맷을 고정한다든지, 검증 출처를 강제한다든지, 불확실성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써주면 더 잘 답변을 해준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시 프롬프트를 좀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목표는 AI 도구 사용 주제에 대해서 인스타그램 릴스 7일간의 캘린더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스타팅 컨텍스트는 웹으로부터 시작해서 최근 30일 간의 한국어 자료 위주로 수집을 하고, 도구는 웹서치와 코드 인터프리터 사용을 하고, 리턴 포맷은 표와 근거 링크 목록을 해주고, 워닝은 출처 불명이나 광고성 페이지는 제외를 해라. 이렇게 프롬프팅을 남겨줬더니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해줬는데, 여기를 보면은 GPT-5 핵심 3가지 실문, 챗GPT 에이전트로 회의 준비 1분 준비, 이게 다 최근에 나온 것들이거든요. 지금 클로드 오퍼스 4.1, 그죠? 최근의 내용들을 가지고 릴스 포맷을 다 만들어줬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프롬프트를 O3로 넣고 거기다가 웹 검색까지 붙였을 때 지금 나오는 결과를 보면은 GPT-4 업데이트 이후 3배 빨라진 챗GPT 활용법, 그리고 캔바, 퍼플렉시티, 수노, 헤이젠, 감마, 코파일럿, 엑셀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최근에 정보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GPT-5가 훨씬 더 잘 반영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조금 더 수집을 해본 GPT-5의 프롬프팅 기법을 보면요, RAR로 질문을 확장으로 다시 질문한다라고 했는데, 내 질문을
너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다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사용해서 만들어줘 라고 한 다음에 그 질문을 다시 넣으면 아까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GPT-5에 질문할 때 일단은 이게 바로 웹 검색이 적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검색에서 답변해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웹 검색 도구를 한번 붙여서 답변을 요구를 하면 훨씬 더 잘 써줍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지식 컷오프가 2024년 6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GPT Thinking이나 프로를 사용할 때에는 생각해서 답변해 이런 거를 좀 더 붙여주면 더 잘 이야기해 준다고 하고요. 도구를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은데 웹 검색이나 더 오래 생각하기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도구 선택을 하면 여기 에이전트 모드, 심층 리서치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웹 검색이라든지 아니면은 더 오래 생각하기 이런 것들을 선택해 주시면은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거고요. 싱킹을 하다 보면은 이게 새로 생긴 게 빠른 답변 받기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면 얘가 생각을 하다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비용 이슈로 인해서 싱킹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빠른 답변 받기, 사람들이 너무 느리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런지 빠른 답변 받기라는 옵션이 있는데 답변이 바로 나오긴 하는데 이 싱킹을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끝까지 놔두는 게 좋습니다. 네, GPT-5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강의 형식으로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내용을 보고도 이제 GPT-5 망했다. 성능 완전 별로다. 아니면 이거 너무 과대평가됐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GPT-5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클로드 오퍼스 4.1, 그 다음에 제미나이 2.5 프로, 그로4 이런 거를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결과값을 가져다 줄 겁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든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고요. 저는 제 선택을 한 거고 여러분들한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제 얘기도 들어보시고 다른 분들 얘기도 들어보시고 직접 또 써보시고 느끼는 대로 그리고 내가 필요한 대로 사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GPT-5를 더 많이 사용할 거고요. GPT-5에 잘 적응하고 이거를 잘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 도태되지 않고 더 이런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AI를 잘 다룰 수 있고 이 AI 에이전트 시대를 가는 와중에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각대로 선택해서 판단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